2024년 2월 1일입니다. 2월 1일부터 안 좋은, 많이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은 더 많이 무겁고, 진압대장은 뭐 지옥에 있을 겁니다. 대원들은 순직했고, 거기에 진압대장은 바깥에 있었잖아요. 평생 그 트라우마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분들한테도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필 또 20대, 30대 소방교, 소방사, 이 소방관의 계급구조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경찰 구조, 경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사가 제일 낮고, 소방교가 그 다음 소방장, 소방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소방장이 진압대장을 했는데, 요새는 뭐 소방위 이상은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이 내근직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이제 간부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북 문경의 식품 공장, 정확히 말하면 돈가스 튀김을 가공하는 육가공 공장이라고 합니다. 불이 난 건, 신고된 건 저녁 7시 47분인데 10분 만에 도착했죠. 사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3층,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 이게 참 사실 극악한 건물 구조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물론 당연히 그 골조는 철이죠. H빔을 따닥따닥 붙여갖고 그 위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고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것 정도인데, 그게 안정적일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불이 나면은 철골의 쇠가 쉽게 비틀립니다.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틀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무너지죠. 그럼 와르르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샌드위치 패널이 바깥에 있어 이게 소위 온도를 보온행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밀폐 구조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불은 강화됐다 하더라도 쉽게 납니다. 그러니까 불만 안 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불이 한번 나면은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는, 사실 그렇죠. 거기 1, 2, 3층에서 불이 난 것 같은데요. 3층에서 불이 났으면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의 3층에 불이 나면은 아파트 1, 2층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콘크리트, 철근으로 들어가 있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불이 밑으로 거의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철골로 된 이 샌드위치 패널은 이게 열에 약하다 보니까 이 연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고, 그럼 열이 그냥 그 안에 꽉 차고 있는 겁니다. 열이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론 산소는 공급되고 있죠. 차고 있는 상태는 이게 순식간에 이 건물 전체로 팍 퍼지면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리고 문제는 이 식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탈출로라든가 피난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거의 없죠. 있어도 거기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조명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 참사에서도 소방관들이 보통 4인 1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는 위험하죠. 왜냐면 2인 1조로,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은, 당연히 이 안에 혹시나 모를,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기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 구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조신을 못하고 쓰러졌을 때는 수색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수색을 하려고 하면은
2명이 들어가는 건 안 되죠. 1명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이 일조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일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평지 구조고, 이게 위아래로 상하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간격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뜰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저쪽에 있으면 당연히 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뒤가 무너져 내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이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무전이 먼저 끊깁니다. 근데 무전이 왜 끊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전기가 고장나서 그런 것보다는 이 건물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의 철근이라고 하면 이게 다 쇠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류입니다. 전파를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어둡죠. 열이 높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전파가 차단되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전파 차단이 그냥 금속 물질로 탁탁 하면은 실제로 전파가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라든가 뭐 목재라든가 벌판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는 무전기라는 개념이 분명히 효용이 있죠. 그런데 현대 건축을 보시면은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 금속 자질의 이 골 구조라든가 이런 마감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기기는 근데 옛날 거예요. 무전기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소방, 화재, 진압 환경에 맞는 무전기 같은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이라든가 전파 대역이 달라야 되겠죠. 좀 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냐면 주파수가 짧고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촘촘한, 이거는 이제 직진으로 가는 마키입니다. 근데 파장이 넓고 주파수가 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비교적 이런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무전기는 사실은 이런 그 건물 구조, 그러니까 금속 재질의 건물 구조에는 사실은 쥐약입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칙칙거리고, 여러분 많이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마 소방대원들은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묵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외부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는 위치, 이게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무전기만 가지고 들어가나? 그럼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기지국을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동기지국을 소방차 안에서 두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것도 가능한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건축 환경이 변화했고, 화재 대상의 재질 구조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장비도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층 건물 20층, 30층 아파트 막 짓고 있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기껏해야 15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바람 불고. 조정 소방차 커야 되는데, 그건 또 길이 넓어져야 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는 40층, 50층 막 내주는데 소방 장비는 거기 못 따라가. 뭐 그건 어쨌든 내부의 어떤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한다 쳐도, 이런 샌드위치 패널 가설 구조물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은 샌드위치 패널에 지하 냉동 창고에 불 났다, 사람 다 죽었다, 들어가는 소방관 죽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화재라든가 이런 그 소방청의 그 수뇌부 애들이,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 애들은 눈치챈 애도 있고 아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공론화 시키기도 어렵고, 공론화 늘
돈도 안 줄 것이고, 결국은 소방관들, 젊은 소방관들이 목숨값으로 계속 버티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참사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원인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 무엇인가를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무엇인가를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도 불이 나고 그래도 어차피 죽는 사람은 소방관의 외국인 노동자의 뭐 어차피 저건 보험이, 건물 보험 들었을 겁니다. 건물주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 일하던 사람, 아니면 실제로 거기 진압하는 소방관,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게 반복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송 지하도 참사 인재라고 합니다. 왜? 분명히 이거는 시스템만 잘 갖췄으면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이런 재난안전 구조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안 믿고 있죠. 에이, 설마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잖아. 잘 돌아가죠. 근데 사고 나고 화재 나면 그때는 안 돌아가죠. 그럼 잘 돌아가는 겁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소방관들이, 젊은 20대, 30대 소방관들이 순직했어요. 이 자식들,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안 해요. 그냥 순직한 끝.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무전기가 일찍 꺼졌느냐, 조기에 꺼졌느냐. 그러니까 무전기가 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이럴 때 그런 얘기 하죠. 뭡니까? 소방관 안에다가 웨어러블 위치 추적을 한다, GPS. 근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죠. 상하 위치는 파악할 수 있느냐? 지금 이 건도 불이 난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왜 무너져 내려갔고, 근데 위치를 파악 못해서 그 일일이 그걸 파내야 돼. 파내 그때 다 숨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게 XYZ라고 하는 위치 값이 오차가 보통 20, 30cm도 안 되는 걸로 해야 돼요. 그게 사실 비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장비의 문제. 그리고 건축 구조. 계속 말씀드려요. 샌드위치 패널의 그 철근 구조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거의 뭐 그냥 그건 어디 지옥입니다, 지옥. 불 나면 다 죽는다. 근데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왜? 싸니까. 빠르니까. 그럼 이 불 난 건 누구 책임입니까? 허가 내준 놈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패널도 그래도 강화된 거라고 해요. 그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수색 들어갔다. 그럼 수색을 1층만 하고 나오고 2층만 하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수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 위험 상황이 받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물 지도, 건물 안전 지도를 꼭 확보해야 된다. 여러분 소방서에 가면 어떤 소방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일산인데 일산 소방서에 가면 일산에 있는 모든 건물에 건물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개인주택은 몰라도 적어도 상업 건물에는 불이 났어. 그럼 그 지도, 화재가 나오면 그 집원이나 아니면 거기 난데의 지도가 바로 건물 구조도가 불 끌어가는 사람, 구조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아니면 소방차 위에 딱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지. 통밥으로 찍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뭐라고 하나,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근데 이런 거죠.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당연히 건물 구조도에 대한 거를 구청이나 시청에 비치하고 그것이 디지털화 돼 갖고 소방서로 자동 연결돼서 거기 불났을 때 이게 탁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구조대로 불법 구조 변경했다 이러면 다시.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왜냐? 보통 건물 져놓고 지들 마음대로 불법 구조 했는데 가보면은 이게 건물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소방서, 소방 진압하는 그 사람들 앞에 건물 구조도가 3차원 구조도가 딱 있었다고 하면은 대충 불이 보니까 여기서 났어. 그럼 이걸 딱 보면 소방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 나면 원인이 어디고 연기가 어떻게 차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착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들어가고 것이 쫙 나타납니다. 저도 제가 2007년도에 서울지역 화재팀 애들이랑 같이 이 사람들 그 형님들이랑 같이 그 화재 시뮬레이션 한 걸 봤어요. 그때도 미국에 쓰는 화재 시뮬레이션 너무 좋더라고요. 화재 3차원 입체에 요소 몇 개만 주면 불이 퍼지는 게 쫙 나와요. 그거를 소방관이 머리에 넣고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에 넣고 들어가서 이 사람 구조 인명 검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안전 구조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이 선행돼야 되고 뭐가 문제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이 아까운 목숨들을 희생시킬 것이며 또 언제까지 이게 불 나면 그냥 근데 정작 웃긴 건 다시 말씀드리면 웃긴 거는 건물주나 이런 애들은 보험금 받기 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손해가 없어요. 있어도 별거 없어요. 그 뭐 값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짓고 어디 하면 돼요. 어디 가서 또 똑같은 거 짓고 이게 자본가들은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고 그것을 진압해 들어가고 불 끄는 소방관이나 이런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하층 노동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죠. 왜? 돈 가진 놈들은 계속 돈을 버는데 왜 고치겠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면 세금 든다고 지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냉동창고나 이런 걸 누가 진다고요? 재벌 3, 4세 놈들이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일감 몰아주게 하려고 그거 땅에다가 냉동창고 줘놓고 작업량 빼돌려 갖고 지분 옮겨서 이런 용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가봐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 갖고 이렇게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할 겁니까? 이런 꼬락선 일을. 다시 한번 이 솔직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